그러다가 이제 제가 허각님 뮤직비디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거기서 막 우는 그 이별 노래여서 우는 장면이 많은데 우는 게 되게 저 쉽게 울어가지고. 근데 또 이건 또 재밌는 게요. 제가 지금 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요. 제가 연기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어떤 자질들이 다 무용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무용하면서 되게 많이 체득을 했고, 심지어 이거 너무 웃긴 이야기인데, 백그라운드인데, 무용 작품 중에 황수연 안무가의 I want to cry but I'm not sad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은 그냥 갤러리에서 나는 슬프지 않지만 그냥 몸의 신체 어떤 활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작품이에요. 무용 작품인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눈물을 짜내는 기제를 터득한 것 같아요. 브라이언이랑 다른 프로듀서가 같이 참여해서 셋이서 같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해주시고 감독님이 보시고 이제 제가 하는데 했는데 갑자기 감독님 줌이 사라지는 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이게 무슨 커넥션이 안 좋나. 그래서 그리고 다 브라이언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무슨 상관이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쓱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눈물을 닦으시면서. 근데 감독님도 이제 처음으로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늘 본인이 이제 쓰시고 상상만 하시다가 사람이 말해서 이게 장면으로 살아나는 거를 이제 처음 보셨다 보니까 그때 느끼셨던 어떤 감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소영이란 인물은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사는 여자구나. 그러니까 삶이 불행하더라도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여자가 아니구나. 그거를 딱 깨닫고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고 또 심지어는 뭐 사이먼한테 춤을 추자고 한다던가 뭐 오픈카를 타고 싶다는 자기 소원을 그리고 막 보드카 마시는 장면도 혼자서 나 혼술 마셔본 적 없는데 하고 마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어떤 마음의 소리? 그런 것들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여자구나. 약간 유머도 약간 있구나. 이런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이게요, 진짜 한국 분들한테는 이제 캐치가 안 되는 유머여서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밴쿠버에서는, 캐나다에서는 빵빵 터지는 유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스탠리 팍이라고 밴쿠버에 진짜 큰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여의도 공원 같은 건데, 그래서 그럼 네 남편 이름이 여의도 공원이야? 약간 하는 그런 유머인데, 한국 분들은 이제 스탠리 팍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 유머가 안 통하더라고요. 최대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말 씹히면 이 테이크 못 쓸 텐데 이 생각, 이런 머릿속에 대사하면서 그 생각도 같이 동시에 들어요. 동시에 들어서 그러면서 심장이 뛰는데 뒤에서 막 아들이 막 음식이 막 맛도 없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흥분을 해가지고 또 심장이 더 배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운드 감독님께서 마이크 위치를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청진기를 대고 지금 제 신경소리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 제 신경소리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마이크를 여기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신경소리가 수음이 됐는데 또 감독님께서는 좀 약간 변태적으로 또 그게 좋으시다고 또 영화에 그대로 빼지 않고 살짝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감독님께서 컷을 나눠서 한 장면을 이렇게 찍고 했으면은 제가 그 감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끌어올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방식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시키면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그러니까 한 씬에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촬영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특히나 경험이 조금 적은 저한테는
굉장히 탁월한 방식이었고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그리고 롱테이크에 대한 부담은 약간 공연하면 뭐 1시간짜리도 그냥 무대에서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거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정말 생뚱맞은 얘기인데, 뜨거운 얘기인데, 제가 중학생 때인가 콩쿠르 나갔어요. 발레 콩쿠르 나갔는데 무대에서 진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넘어져고 객석에서 막 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넘어졌거든요. 보통 이제 영화면은 컷하고 다시 할게요 하면 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무대에서는요, 갑자기 관객한테 저 다시 할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울면서 막 이렇게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그 공연자로서 무대에서 그 순간을 책임져야 되는 거를 제가 무용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약간 자기 연민을 느끼는 걸 최소화하는 사람, 자기 연민을 잘 안 느끼는 사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암이 걸리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약간 제가 암이라고요?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암이구나. 내가 아들도 있고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오히려 정신을 다 잡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걸 다시 되묻는 장면이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글을 읽을 때는 그걸 정말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됐었어요. 연기를 할 때는. 그래서 최대한 의연하게 괜찮다, 정말 괜찮다 라고 속으로 주문을 외면서 이제 화학 치료를 하면 되나요? 그래서 오히려 막 자기가 해결책을 벌써 또 찾고 있는 소연이를 보여주려고 최대한 씩씩하게 쓰겠죠. 네. 미선 언니랑 처음 공장에서 만날 때요. 그게 왜인지 되게 테이크가 많이 갔고요. 그래서 근데 또 감독님이 절대로 먹는 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먹는 씬은 꼭 먹어야 된다. 먹는 척 연기하는 게 가장 믿을 수 없는 연기다라고 늘 말씀을 하셔갖고, 저 진짜 열심히 먹잖아요. 막 샌드위치도 한 입 크게 베어 먹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제가 저 소연이에요 했는데, 제가 저 수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엔진하고 스스로 막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그게 힘들었어요. 캐나다 이번에 저도 촬영하면서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커요. 진짜 그거 진짜 숨이 쉬어질 정도 공간이 넓은데, 제가 캐나다에 그렇게 촬영 때문에 올해 한 2달 정도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와서 강원도로 가니까 딱 느낀 게, 자연도 산도 캐나다는요 정말 엄청 큰 산이 뿅 있어요. 근데 한국은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되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한국의 자연에서 이 첩첩산중에 사는 우리 민족들은 정말 우리 민족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의 기질은 이 자연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생각하는 한은요, 너무 막 구슬픈 걸로 끝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의 한을 살펴보면 그런 건 아리랑 가사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좀 더 해악으로 조금 더 가거든요. 조금 그 한이 조금 더 승화된 형태로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그 감정의 여정을 저는 이제 한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소영이가 집에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울지만 웃으면서. 그게 저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한의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 해석으로는 그게 작별의 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이먼에게. 그러니까 고려장 얘기를 해준 것도 헤어지자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 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것보다
지금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시간을 당신을 위해서 쓸 수 없다. 나는 죽기 전에 내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지만 지금 나는 한국에 가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고려장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별을 그렇게 통보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자기가 진심으로 이제 원식 이후에 이제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 가세요 이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춤 한 번 같이 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별의 어떤 춤이었다고. 그래서 그런 원망의 마음보다는 저는 그때 소리 질 때 되게 후련했어요. 후련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번 생 진짜 열심히 나 잘 살았다. 너무 힘들었어.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다 끝이다. 나 잘 살았다 하면서 조금 되게 후련한 마음으로 근데 이번 생은 내가 조금 덕을 못 쌓아서 지난 생에 좀 기구한 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나 최선을 다했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샤우팅을 하고 그렇게 다 털어버리는 어떤 그런 외침이었어요. 사실 소영이 분량은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동현이 우리 아들 장면이 좀 많이 삭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의 선택이 저는 이제 이유 있는 선택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또 이 선택이 또 지금 결과적으로 유일했던 선택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들어요.